오늘은 그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감기가 걸려서 어저께는 막 훌쩍거리면서 방송을 했고요. 말도 제대로 지금 목도 다 쉬어가지고 코가 원래 안 좋은데 감기가 걸리면 더 많이 맥혀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의 타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거기에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거기에 사회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지 않고 그냥 붙들어 매놓고 계속 박 대통령을 거론하고 계속 탄핵을 무효 이거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 공멸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박 대통령을 해치는 길이 된다. 마치 동물도 죽은 척하고 뻗어 있으면 더 이상 공격하고 적이 물러나듯이 그렇게 박 대통령을 자꾸 석방해라, 무죄다, 탄핵 무효다 이러면 깃발 들고 가서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박 대통령을 옥죄는 일이다. 그건 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출당시키고 지금은 잠잠해야 될 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청자분이 있더라고요. 나이도 꽤 드신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분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좀 되묻고 싶어요. 각도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보가 무엇인가, 바보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바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게 있고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인데 지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바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능은 높아요. 계산도 잘하고 시험 치면 90점 맞고 이렇게 지능이 높은 사람 중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능은 낮은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바보다 아니다 라고 판별하는 기준은 지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똑똑하다, 지혜가 없는 사람을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북핵이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보이죠. 제가 먼저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씨는 지능은 높은 사람이에요. 지능은 높고 말도 잘하고 논리를 대라 그러면 몇 페이지씩 논리 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한 핵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거다
왜 걱정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바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바보가 왜 바보냐, 이런 것까지 답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건 넘어갑시다. 그거는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지혜의 영역에 속하고 왜 지혜가 없는 것이냐고 설명해 드릴 수는 있으나 다른 이야기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말씀, 시청자 의견 낸 걸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방송을 좀 보고, 저도 시간 날 때 이제 다른 유튜브들을 보거든요. 좀 아까 얘기했던 박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지금은 박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고 죽은 척 하는 것이 그분을 도와드리는 길이다. 그분을 구출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시청자분이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꽤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 생각은 홍준표의 마음속에는 대통령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걸 못 알아보기 때문에 홍준표를 막 비방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홍준표를 밀어줘야 할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이 지금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일지도 몰라요. 그건 조사를 안 해봤지만 제가 과거에 그 역사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 일본 그 군인들을 피해서 만주에서 우리 한인촌에 숨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몸을 좀 숨겨달라 해서 숨겨줬습니다. 얼마 후에 일본 그 군대가 몰아닥쳤습니다. 몰아닥쳐서 한인촌을 완전히 이렇게 포위한 후에 촌장 나와라. 여기 독립군 들어온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독립군을 포박해서 내 앞에 꿀려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든 한인촌 전부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본 군대 그 장교가 돌아갔어요. 다음날 그 독립군은 포박되어서 일본 군대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인촌은 무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야화인지 실화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그 이야기를 역사책에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야화인지 허구인지 실화인지 확실치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왼쪽을 택하면 오른쪽이 죽고 오른쪽을 택하면 왼쪽이 죽고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납니다. 제가 그러한 그 스토리를 읽을 때가 나이가 굉장히 젊을 때였어요. 그래서 많이 분개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다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독립군을 포박해서 일본 군대에게 넘겨준단 말인가. 그리고 자기는 산단 말인가. 그때는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의협심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의협심이 강하니까요. 참 비겁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그 당시엔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저보고 그거를 어떻게, 당신이 거기 촌장이면 어떻게 하겠냐 묻는다면 참 대답하기 힘듭니다. 예, 참 대답하기 힘듭니다. 아마 이 스토리와 지금 박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뭐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서 잠잠하자, 그것이 박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고 죽은 척하면 또 물러나는 게 동물들 습성이다 하는 그 이야기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일제시대 한인촌장의 고뇌와는 좀 비슷한 그런 힘든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첫째, 이제 그 제가 이야기했던 한인촌 촌장의 고뇌와 박 대통령 출당의 고뇌. 좀 그러면 홍준표가 그 촌장의 위치에 있다고 보는 거죠. 홍준표가. 그럼 과연 이 두 개의 비유가 서로 맞는 비유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준표의 입장이 그 한인촌 촌장의 입장과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준표가 상대하는 그 적, 문재인이죠. 문재인이 일본 그 군대와 같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아마 그 당시 일제시대에 아마 천장이 그때 독립군을 내놓지 않았으면 진짜로 다 죽였을 거예요. 그때야 뭐 일본 군대야 뭐 조선인들을 뭘로 봅니까? 파리 목숨처럼 그 뭐 장검으로 찔러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알도 아까우니까 불태우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아마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이 일어났을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촌장으로서는 정말 비겁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일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루타의 신세가 되어서 죽어가던 그 독립군이 우리 동포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뭐 비슷한 상황에서 유대민족은 다르게 행동했죠. 유대민족 마사다의 전투에서 마사다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유대민족은 다 같이 죽는 걸 결정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로마병 앞에 다 자결해 버렸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죠. 마사다의 전투란 것은 로마군이 완전히 포위했을 때 그 결정했죠. 마사다 유대민족이 다 같이 죽자. 독약을 먹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독약을 먹지 않고 살아남았던 몇 사람 때문에 그 마사다의 그 비화가 후세에 전해진 거죠. 자, 과연 그럼 지금 홍준표의 입장이 그런 마사다의 성주의 입장이냐, 또 만주의 한인촌의 촌장의 입장이냐, 우린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은 다르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홍준표 입장은. 그 다음에 저기 로마군이냐,
일본 군대냐? 문재인 정권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요. 제가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을 바보라고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시청자분이 그 유튜브 사회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파라고 하면서도 이 길이 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이 길이 박 대통령을 살려내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박 대통령 출당을 찬성하고 탄핵을 이제 덮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쩌면 그러한 세력이 득세할 확률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바보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무고하게,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말하자면 인권을 유린당하고 권력을 찬탈당하고 이렇게 되었죠. 즉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죽은 척하면 상대방이 물러날 것이다. 이거는 패배주의에 아주 물들은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패배주의의 인생관. 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은 로마병이 아닙니다. 로마병 같은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병력이 아닙니다. 만주를 점령했던 일본군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이 약한 약자입니다. 지금 그 약자가 골리앗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것을 우리가 지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골리앗입니까? 일본 군대입니까? 로마 병력입니까? 그렇게 강한 상대가 아니에요.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런 거짓의 선동으로 정권을 찬탈한 이런 불의한 세력입니다. 이거를 아주 골리앗처럼 큰 세계로 보는 거예요. 큰 세력으로. 왜? 패배주의에 젖은 사람들이니까. 정말 로마병 같은 그런 절대 권력, 절대 강자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지금 자결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로마병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강한 병 상대라고 지금 그런 걸 따집니까? 왜 죽은 척 해야 됩니까? 일단 전략 면에서 본인들은 그것이 뭐 전략적으로 일단은 뭐 물러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러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스토리가 많아요. 나의 사랑하는 인질이 유괴범에게 잡혔을 때 그 유괴범을 구출해내는 방식.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 하면
유괴범이 우리 인질을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후벼 패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까지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고 목숨만 살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눈 멀고 팔다리 다 잘린 그런 박 대통령을 살려내는 게 뭐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감도 없고 기본적 도리도 없고 그거를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러한 식의 전략적 사고라는 쪽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현혹되고 지혜가 없어서 선동당해서 그쪽으로 새가 모아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미 그런 쪽으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우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설명에도 그러한 설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바보들이 결정하는 결정이거든요. 예. 그 바보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보들을. 그러한 바보들이 누구냐? 특검법에 찬성했던 사람들,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겁자의 논리, 약자의 논리, 싸움이라면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일생 살아온 패배주의의 그러한 결정으로 그렇게 또 뭐 다수결이라 해가지고 많은 표를 얻어요.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쪽으로 모였을 때는 과반수를 넘는 큰 세력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바보의 의견으로 모았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빠지기 때문에 거기는 큰 세력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분열을 갖고 오는 일입니다.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 새치혀를 놀려서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방송을 보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을 지금은 가만 내버려 두고 죽은 척하고 출당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다. 아주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 판단입니다. 비겁자의 판단입니다. 싸움을 해서 이겨보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예, 싸움에서 항상 지면서 살아온 사람은 싸움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이렇게 죽은 척하고 그렇게 해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싸움을 해서 이겨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밀어붙이자. 그겁니다. 밀어붙이자. 지금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상대는 그 강력했던 일본 만주군의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마사다를 포위했던 그런 로마병이 아닙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거짓으로 정권을 찬탈한 이런 아주 약한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거짓말과 말을 바꾸는 것을 계속 해가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의로서 대응해야 돼요. 죽은 척 한다고요? 죽은 척 하면 박 대통령의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후벼 패고 목숨이 살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놓겠죠. 죽은 척 하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무죄로 나올 것 같습니까? 형을 10년 할 거 3년 때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10년 해줄 거 3년 해주니 고맙다.
무장해제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너희가 감히 3년형을 때려? 무죄인 사람을? 이건 아주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 전화 이렇게 들으면서 참 큰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중은 누구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거짓말로 논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지혜를 가진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점점 바보의 시대가 열려져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노무현이란 사람이 북핵을 왜 걱정하냐? 미국이 핵무기 가졌는데 북한이 핵 가진 거 일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이건 정말 더 바보 같은 얘기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제 바보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바보가 득실되는 바보 공화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언제 기회가 나면 바보가 왜 바보인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그것까지 얘기하기엔 너무 길어서 예. 우리 이 바보 공화국을 저지합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태극사랑신문을 창간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는 당시 많은 분들이 문자도 많이 격려해 주셨고, 그래서 그 당시 계산으로는 처음에 발간하면서 한 2,000부 정도는 충분히 구매가 된다. 그래서 2,000부라는 그 발매 부수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또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 핸드폰에 기록된 사람들 전화번호 이런 것만 다 합쳐도 2,000부는 훨씬 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태극사랑신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태극사랑신문이 발간이 되면 상당히 정기 구독이 이제 좀 쇄도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일단 초판부터 3,000부씩 일단 많이 찍어서 홍보용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기 구독을 신청해 오셨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숫자가 지금 100명도 넘지를 않습니다. 지금 한 7, 80명 정도 되는 분이 태극사랑신문의 1년 또는 6개월 구독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구독요금도 납부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태극사랑신문 3,000부를 찍어내는데 그 택배비까지 다 합쳐서 한 1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럼 3,000부를 찍거나 100부를 찍거나 돈은 비슷합니다. 종이값 차이밖에 안 나요. 만약에 태극사랑신문을 100부를 찍는다 그러면 한 140만원, 한 130만원 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100부를 찍거나 3,000부를 찍거나 돈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3,000부를 찍어서 홍보용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 지금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의 이 금액 가지고는 한 번 찍어낼 때 150만원이면 지금 3호까지 찍었기 때문에 4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한 70명 정도 되고요. 이제 제가 이런 또 그 다음에 추후 방송을 통해서
새로이 추가로 되신 분까지 다 합쳐도 70명 조금 넘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1년 구독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6개월 구독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돈을 다 합쳐도 지금 3호까지 나왔는데 3호까지 출간된 지금 이 예산 450만원에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4호를 아직 발간을 못하고 돈을 더 모아서 또 정기 구독 하신 분들 돈을 모아서 이거를 4호를 출간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태극사랑신문이 그대로 돌아가려면은 뭐 넉넉 잡고 한 2,000부는 구매가 되어야 정기 구독자가 있어야 이게 돌아갑니다. 2,000부는커녕 지금 뭐 100부도 못 넘어가지고 100부도 안 되고 지금 80부도 못 넘어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계속 무리하게 이렇게 발간한다는 것은 너무 끝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약속을 못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좀 텀을 두어서라도 돈을 모아서 이것을 발간해 가서 어쨌든 명맥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끊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하에 지금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홍보용으로도 그냥도 많이 우송해 드리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려웠느냐, 태극사랑신문이 그렇게 지금 구독자가 100명도 안 넘었다는 말이냐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이 애국신문이 명맥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뭐 원고료도 못 주고 뭐 이래서 또 기자도 간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기자라고 할 것 같지도 없죠. 뭐 정식 기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편집에 참여했던 분들 뭐 페이도 못 주니까 다 이제 안 하겠다고 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 혼자 난파선의 선장처럼 앉아서 어쨌든 고장난 엔진 고치고 또 물 새는 거 지금 두들겨 맞고 하면서 지금 뚝딱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태극사랑신문 4호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또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모아주는 돈이 좀 모여야 되는데 아직 좀 많이 부족해요. 제가 이 방송을 했는데 요즘은 또 신문도 안 나오고 하니까 또 많이 관심이 없어졌는지 또 이렇게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솔직하게 도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신문 받아보신 분 중에 뭐 사랑신문이 뭐 좀 잘 돌아가서 그렇게 보내신 걸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홍보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보내드리는 거고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방송하는 그 계좌로 정기 구독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후원금이라든가 주식 매입 자금보다는 정기 구독을 신청하는 그 자금이, 그런 자금이 모여야 신문사가 돌아가는 것이지 후원금 갖고 신문사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 대금 가지고 신문사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기초 경비, 시작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 컴퓨터를 산다든지 뭐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들어가는 돈이고, 일단은 신문은 일단은 돈이 거쳐야 그 돈 갖고 신문을 찍어내야 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후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정상적인 이 구독 신청을 통해서 구독자가 일단은 아무리 못 잡아도 한 300명은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런 마진 없이 그거 가지고 이제 돌릴 수가 있는데, 저 혼자 다 하는 거죠. 인건비 줄 것도 없고, 뭐 저 혼자 밤새워서 뭐 타자 치고 해가지고, 또 어디서 뭐 베껴다가 또 그거 각색하고, 이렇게 해서 우파 논조로 다 변신시키고, 이런 작업을 제가 다 혼자 합니다. 좌파들이 쓴 글인데, 제가 입으로 먹어가지고 제가 똥을 싸면, 그게 우파 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버리고 해서 이제 신문도 만들어내고, 그건 뭐 표절에 시비가 붙을 게 없죠. 제가 일단 먹어가지고 제가 다 각색해버린 거니까, 내용도 다 바꿔버린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좀 도와주신다는 기분으로 후원금이라든지 주식 매입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신문 구독입니다. 그래서 신문 구독을 독려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이 경영을 꼭 성공해내야 되기 때문에, 경영의 성공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안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오면 멈추면 됩니다. 서 있으면 됩니다. 서서 돈을 모아서 또 한 걸음 또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독자만 한 1300명만 확보하면, 그러면 돌아갑니다. 그 고지까지, 우리 태극사랑신문을 꼭 사랑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주식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은 국민은행 1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1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저를 개인 후원하는 계좌는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제 본명은 고선입니다. 개인 후원 계좌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개인 후원 계좌 국민은행 계좌 812-21-0374-284입니다. 개인 후원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010-5300-7901 신문사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팩스 번호는 031-417-7901입니다. 031-417-7901입니다. 또 다른 팩스 번호는 031-408-4844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칭 태극 기독 선교 센터 예배를 안산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금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예배를 갔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철 4호선 고잔역에서 하차하시면 3시 반에 1번 출구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차로 우리 예배 장소로 에스코트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